영빈관, 청와대 영빈관 쓰라고 하니까 부득불 기어 나와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찬한다는 거 아니야. 바이든 오면은. 21일 토요일 날입니다. 바이든이 한국에 와서 2박 3일 있다 간다는데 사실은 내가 봤을 때 풀로는 1박, 그러니까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늦게 왔다 일찍 가면은. 근데 그 만찬을 21일 날 하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해. 그래서 21일이면 토요일이고요. 토요일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 나들이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박물관을 오늘은 바이든하고 만찬했으니까 못 봅니다. 이렇게 공지가 뜬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빡치는 거냐면 이게 지금 이건희 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기부했던 유명한 그림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지난달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중앙박물관으로 옮겨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정 12시 땡 하면은 예매가 시작해서 5분 안에 다 매진이 돼 버리는 굉장히 예매하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열심히 했던 사람들한테 갑자기 이날 만찬이 있으니까 바로 다 취소시켜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난리 난 거예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참 개념 없는 게 그 좋은 영빈관을 놔두고 신라호텔에서 만찬을 하더니 저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서 대체 이자들은 문화재라는 걸 어떻게 보는 걸까요? 국립중앙박물관 대부분 서울에 사시는 분들 한 번은 가봤을 거야. 근데 이게 처음 논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명박 때 김윤옥이 그 짓거리를 했어요. 그때도 정말 말이 많았었는데 그때는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한 거였었고 당시에도 해명을 길게 했었는데 그 해명 링크를 들어가 보더니 지금은 삭제되고 없더라고요. 자, 저 사진 한번 봐봐봐. 이렇게 이루어질 거니까요. 뒤에 문화재가 있어요. 거기서 밥 차려놓고 음식도 먹고 술도 마시는 거야. 이게 정상적인 국가야, 이게? 근데 그때 정확히 10년 전에 이게 논란이 됐으면 똑같은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딱 10년 전의 일이에요, 이게. 근데 자세히 보시면 문제가 뭐냐면 여기를 유리관을 빼고 지금 다 커튼을 쳤어요. 그리고 밑에 카페트도 깔고 나름 이제 레스토랑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연주도 하거든요. 그 피아노 사진이 있을 거예요. 네, 이제 식사를 하고 또 옆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 연주까지 보는데 문제는 저 조명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박물관이 저렇게 밝게 조명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에는 습도나 맞습니다. 예, 온도까지 다 맞추는 색이 거잖아요. 바래고 그래요. 네. 빛이 밝고. 그래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보통의 우리가 박물관에 그 전시를 보러 갔을 때는 이렇게 밝은 조명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였는데 당시에도 이 박물관, 우리 박물관을 설계했던 분이 남겼던 트위터가 있었어요. 그걸 찾아서 보니까 그분이 그 이후에도 이제 많은 글들을 올리셨지만 그 당시에 올라왔던 트위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읽어봐요. 영부인이 국보 전시실에서 만찬을 미치겠다. 그곳을 설계한다는 가끔 들릴 때마다 구두를 벗고 들어가야 할 것 같은 강박감을 느끼는데. 야, 정말 이분이 설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요. 아, 근데 거기다가 무슨 뭐 음식에서 펄펄 풍기면서 심지어는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 스튜디오 안에서는 음식 안 먹잖아요. 그렇죠. 냄새배기니까. 중앙박물관은 일단 음료 반입도 엄격하게 제한이 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렇게 유물이 전시된 곳에서 만찬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이야기가 나오면 꼭 야 루브르에서도 하고 어디서도 하고 막 이런 이야기가 반론으로 나와요. 그렇지만 거기는 자 루브르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루브르는 원래 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궁전을 박물관으로 개조해서 썼기 때문에 박물관 유물들을 그 안에다가 다시 재배치하면서 쓴 거고 오르세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기차역과 재판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맞게 설치를 해서 전시를 하는 거고 근데 국립중앙박물관은 박물관용으로 만들어진 건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역, 그런 그 장소가 실제로 만찬 같은 게 할 수 있는 다른 공간이 있을 거예요. 네. 오르세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위층에 레스토랑이 있어요. 가시는 분들은 여기 강추드리고요. 루브르 같은 경우에도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다 1층 로비에서 진행되거나 우리나라처럼 무식하게 옆에 유물을 두고 저런 식으로 하진 않는다는 거죠. 진짜 이건 심각한 게요. 장소가 없는 게 아닌데
그렇잖아. 청와대 영빈관 안 쓴다고 하길래 대체 왜 청와대를 부득불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냐. 지금 청와대 직원들 반 이상 출근을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 상황에서 영빈관 바이든이 오면 어디서 할 거냐라고 했는데 결국에 택한 곳이 국립중앙박물관인 거야. 나는 특별히 뭐가 있는 줄 알았다. 차라리 그러느니 지금 리모델링 했을 김건희 살집 외교부 장관 공간이라 쓰는 방법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 거기다 김건희 씨는 그 공연 전시 기획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렇네. 대표인 사람이 어떻게 그 박물관이 온도, 습도, 그다음에 조명이 중요한 걸 왜 모릅니까? 심지어 이제 보호가 필요한 작품들이 있는 데서는 카메라 플래시 못 터뜨리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여기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분명히 사진 촬영 이런 것도 이루어질 텐데 네. 그런 모든 걸 다 고려를 한 건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2004년에 경복궁 경회루에서 대검 주최로 국제검사협회 전체 총회가 있었어요. 당시 이제 사회는 김은혜였고 그때는 이제 노무현 정부였죠. 근데 그때 행사는 9월이었지만 5월부터 그 정부 측에서 여기 사용하겠다라고 사용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주변에 어떻게 훼손되는 거 어떻게 할 것인지 뭐 환경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긴 시간을 논의한 끝에 열렸습니다. 근데 그때도 한나라당과 기자들이 난리가 났고 어떻게 국보 앞에서 밥을 먹냐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났고 그때 문화부 장관 물러나라 막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난리치셨던 분들이 지금은 왜 아무 말도 없는 겁니까? 그나마 경회루는 또 야외에 대해서 한 그쵸, 거잖아요. 야외이기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 미친 짓이에요. 역사적 교훈도 있잖아. 모르겠어요.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문화재를 들러리 세우는 이 몰상식한 행위가 도대체 뭘까요? 박물관이 니들 반찬하라고 세우는 곳이야? 그러니까요. 저거 분명히 또 문제가 될 것 같고, 약간 뭔가 후진국스러운 걸 또 이 만찬에 이렇게 장소로 되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예. 불편합니다. 예. 바이든이 자기가 만찬하는 곳이 어딘지 어떻게 알겠어요? 관심도 없죠, 사실. 관심도 없지. 근데 여기서 가봤더니 박물관인 거야. 속으로 그런 얘기 할 것 같아. 미친 놈들이라고. 참 거. 외교 난제네요.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이야기 나온 김에 그 용산 집무실 소위 양재택 그 집무실 앞에 용산 기지 다 땅들이잖아요. 그 앞에. 이거 우려한 일이 지금 벌써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시범 개방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반원에서 오염물질 같은 걸 이렇게 정화하는 작업들이 안 된 상태에서 시범 개방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다음 주부터 시범 개방하기로 해서 다음 주부터. 근데 개방하는 땅이 대통령 집무실 남쪽부터 국립중앙박물관, 지금 말하는 네. 그 20만 평방제곱미터 여기인데, 와, 어제 MBC 보도 보니까 환경부가 용산기지 두 곳에 샘플 조사한 내용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지금 그 용산기지 미군이 뜨고 있던 전체 땅이에요. 뒤에 있죠. 흐릿하게 나오는 거. 그 중에 일부 지역을 샘플로 조사를 해봤더니 TPH, 벤젠, 페놀, 다이옥신 비소. 여기 29배, 3.4배, 2.8배. 다이옥신은 34배 비소. 이게 다이옥신 비소가 발암물질이고요. 이 상태에서 이게 오염 정화 작업이 안 된 거라고. 근데 여기서 윤석열이 거기 용산 들어가면서 우려했던 거예요. 미군과 오염 정화에 대한 협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시범 개방하겠다고 하면 그 개방하기 전에 오염 정화 돈은 누가 내? 그리고 윤석열은 출근할 때 용산기지 지나가잖아요. 반환한 땅이 아니에요. 아직 미군이 갖고 있는 땅이야. 이사만 갔을 뿐이라고. 그러니까 미군에 엄청나게 아쉬운 소리를 해댔던 거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건 난맥도 이런 난맥이 없는 거지. 아니, 지금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인지 뭐 미군 사령관인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하려면 일단 몇 년에 걸쳐서 뭔가 협상이 필요하고 지금 저 땅 위에다가 아스팔트로 발라버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들어와도 아스팔트가 어느 정도 막아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고기방패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을 지금 뭘로 쓰고 있다는 겁니까? 이게 다이옥신
살림욕도 아니고 다이옥신 2시간 쬐고 가세요. 지금 이런 거예요. 이게 광우병 소고기보다 한 5만 배는 심각한 이야기야 이게. 아니 그래서 위험하다고 하니까 2시간 체류로 제한하겠다고 하는 것도 너무 웃기는 거 아닙니까? 야 위험해 그러니까 2시간만 있어. 그럼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자체가 내가 보기엔 좀 상상을 초월하는 캐릭터인 거예요. 지가 청와대를 들어가서 어떤 대안책을 만들고 국방부 날리지 않고 들어갈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빈관 문제도 그렇지. 영빈관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그리고 그 지역에 지가 한 말이 있거든요. 여기 개방해가지고 미국 백악관처럼 막 개방하겠다고 했으니까 치적을 만들어야 돼. 그렇다 보니까 거기 오염 정화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개방 해놓고 이 발암물질 올라올까봐 콘크리트로 깔아. 아니 무슨 공원이 콘크리트로 까는 게 어딨어. 내가 이번에 저 동작구 쪽에 항해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동네 가면은 엄청나게 큰 그 녹지 근린공원이 있거든. 거기 다 땅으로 돼 있어. 평상시 때 우리는 이제 보도블록이나 아스팔트를 밟잖아요. 근데 그 땅으로 돼 있던 그 어르신들 운동하는 공간을 갑자기 콘크리트로 쫙 깔아버린 거야.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콘크리트로 쫙 깔은 거야. 이유를 못 해. 왜 그런 거예요? 예산 써야 돼서 아니 그런 거기 거예요? 발암물질 있었나요? 보니까 나 그게 이해가 돼. 그래서 내가 항의를 한 거예요. 녹지에다가 땅을 밟게 해야 되는데 거기다 콘크리트를 왜 깔았는지 모르겠다. 왜 그럴 수는 있어. 비가 오면 질퍽질퍽하니까 보도블록 같은 걸 깔아서 그 물기가 좀 잘 빠지게 만드는 것까지 가능한데 완전히 콘크리트를 두껍게 깔아버렸어. 그런 짓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비판하는 언론이 없더라고. 윤석열이 이렇게 서두르는 게 본인이 5년을 못 채울 걸 알아서 인 거 아닐까요? 싶기도 하고. 아 이게 다 무속으로 느껴져요. 그렇게 해야 무슨 기운을 막고 막 이런 거 아닐까?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청와대도 그렇고 용산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지신밟기처럼 그 사람들이 힘으로 좀 밟아줘야지 기운을 밟아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야 아니면 앞에 우리가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 이야기도 했었는데 일반인들한테 야 니들 서울 한복판에서 놀 곳 없잖아. 여기라도 와서 2시간 놀고 오게 해주는 게 어디냐라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라는 거죠. 불량식품 먹어도 되는 일반 국민 다이옥신 34배 있는 이런 그 잔디밭도 아니야 심지어. 그럼 아스팔트 위에서 돗자리도 못 갔는데 어떻게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봐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 섹션에서 했던 이야기 후쿠시마 오염수 윤석열은 일본에 항의 못해요. 항의할 수가 없지. 얘는 미국한테만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 되는데 미국이 일본이랑 친하게 지내 하면 끝. 심지어 일본에다가 당선자 시절에 그 저 특사 파견할 때 그 7명 중에 한미 위안부 협상의 당사자가 같이 갔어. 박근혜 때.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IPEF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에 일방적으로 참가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는 거고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바이든을 모시고요. 용산은 저런 식으로 와 이건 놀랍다 진짜. 또 미국한테 한마디도 못하는 거죠. 사실은 미국이 미군 부대를 철수하면서 이 땅에 대한 정화를 시키고 나가야지 되는 건데 그 비용이 1천억이 들기 때문에 이걸 누가 내느냐 가지고 지금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오픈할 거니까 그러면 그 비용을 우리가 쓴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웃긴 거예요. 1천억은 그러면은 용산으로 옮기는 비용에 플러스 1천억 더 되는 거잖아요, 지금. 1천억 이상이. 그리고 미국이 써야 될 돈을 우리가 대신 내주는. 그렇죠. 어처구니가 없네. 그리고 진짜. 이런 오염수의 문제 때문에 나온 영화가 괴물이잖아요. 한강변에 괴물이 나타난다는 거.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윤석열 취임한 지 10여일 지났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문득 떠오르네요. 이게 나라냐? 국격이란 게 이거입니까? 국격이라는 게? 10일이요? 아, 10여일이요. 그만큼 까먹은 거죠. 아. 인수위 기간이 한 60일 되니까 네. 한 70일 지나간 거예요.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금방 옵니다. 체감상 3년이네요. 내가 다시 한 말씀드렸잖아. 시간을 빨리 가게 하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그 시점이 빨리 안 오길 기다리는 건데 이를테면 내가 그 후에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생각해서 그 나이 안 먹었으면 좋겠다 하면 금방 올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